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제가 업로드하는 책들이 좀 무거운 주제가 많은 것 같아서 리뷰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읽는 책들이 약간 상담 심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서 때론 좀 우울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좀 해드리고, 그리고 추천하는 책들이 다 분위기가 비슷하면 좀 처지는 기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제일 무거운 책이었던 이 책들 두 권을 선택을 하고 이 두 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정신건강이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많은 걸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심하게 약간 자살 충동까지 좀 느꼈던 사람이라서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을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상태여서 이제 책을 읽거나 과거에 관련된 서적을 사놓은 것도 있고 다시 읽으면서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상담 심리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심리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번에 읽은 책과 이제 과거에 읽었었지만 요번에 다시 읽은 책 이 두 권이 있는데요. 저는 제 우울증의 근원을 어린 시절에 어떤 감정 변화, 그리고 적절한 어른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고자 샀던 책이었는데 요즘에 가족 상담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 좀 많이 와닿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생각해 봤고요. 네,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이 저자분은 되게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서 내는데 사실은 울컥울컥한 포인트도 되게 많았거든요. 딸을 바라보는 심정이 사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미 스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딸이 정신질환을 갖게 되면서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보호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히 적은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은 가족 상담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가족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잖아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 상담 배우면서 가족 상담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뭇 알았던 것 같지만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시댁, 친정 갈등,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으로 통해서 얻은 거는 적절한 거리감 두기였어요. 저는 어릴 때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일을 코치코치 사사건건 우리 남편한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에 너가 말을 시작하면 귀에서 피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서 상처를 또 받았죠. 내 말도 안 들어주나? 난 누구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기대지? 근데 제가 한 말을 한번 적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적었거든요. 제가 내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뭐 잔소리면 잔소리, 명령어, 당부, 부탁, 그 다음에 비난, 힐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서 아, 내가 베푼 만큼 받는 게 감정이 되었구나. 나도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 감명 깊었던 사연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너만 없었으면 난 아빠랑 결혼도 안 했고 아빠랑 진작에 이혼했어. 그러면서 계속 푸념을 하시고 사신 거예요. 딸은 자기 때문에 그렇구나. 엄마가 불행한 삶을 사는구나 생각을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제 이혼해. 엄마 이제 나랑 살면 돼요. 엄마 이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난 아빠랑 살 거야. 너 왜 그래? 약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가 이제까지 나한테 해왔던 말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상담실에 왔을 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상담사가. 왜 어머니는 딸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진심이 아니었죠. 그냥 하고 있는 푸념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 엄마 마음에는 그냥 푸념이나 어떤 그런 말을 했을 뿐인데 이게 자식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네 때문에 산 거야. 너네를 지키려고 내가 니네 아빠랑 산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있구나. 내가 어른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 가족한테는 하고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고 가족 간에도 어떤 존중,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반성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되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은 거는 내가 우울증이 있을 때 내 남편이 내 곁에 지키고 있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책인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썼는데 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 내 남편도 제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공황장애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는 데를 가지를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잘 못하겠고 그 다음에 차를 타도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대중교통만 타도 손발에 땀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옛날엔 떨림이나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리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점점 저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됐고 그리고 루틴 생활을 좀 많이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중심 생활을 많이 했어야 했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남편이 저를 위해서 그냥 묵묵히 있어주기만 해도 되게 힘든 거였는데 그때는 그 자체도 힘들기도 했고 내가 내 증상에 내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 주변 사람들을 되게 많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우울증 환자분이 있다면 이 책 2권을 읽어서 그 보호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도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게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끝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끔씩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저는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씩 그런 게 툭툭 나오거든요.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우울증을 친구처럼 데리고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친구처럼 있고 그 우울증이 내 머릿속에 잠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쉼도 잘 쉬려고 하고, 먹는 것도 챙겨 먹으려고 하고, 명상도 매일 하고, 운동도 매일 하고. 그래서 루틴으로 사는 삶을 누가 보기엔 되게 답답하게 살겠지만 변수가 없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변수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우울증이다, 그리고 나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는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고, 그 루틴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글도 써보시고 노트도 필기하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꾸준한 어떤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2권으로서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보호자로서 썼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나 어떤 사회 면에서도 뒤쪽에서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사회에서 너무 무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격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범죄도 많아지고 정신병이라고 해서 감형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더 이상 어떤 재기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지 못하는 삶을 자꾸 몰아가게 된다면 저는 더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꾸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저희 동네도 구딜스토어라든지 어떤 자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겠죠. 자활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요즘에 읽는 책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책을 읽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책 소개할 때는 좀 밝은 책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시고 용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